이번 학기 제가 동양 고전 감독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논어를 읽었습니다. 근데 논어를 읽으면서 제가 읽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꼭 선생님 말씀 같다 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 기절이 두 개가 있어서 그걸 그냥 뽑아서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한 제 그냥 느낀점을 쓰는 걸로 그 80회 선생님 생신 기념 말씀 축하 카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논어를 했는데 논어 15편의 위령공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군자는 말 때문에 사람을 동경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말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했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판단을 그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격 전체를 갖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뒤에 사람 때문에 말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내가 부족해서 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우리 오늘과 내일 어딘가에 이런 기절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삶은 사적이고 말은 공적이다. 그거죠. 길만 있었지 우리가. 네. 그래서 이거는 성진말인데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보면서 딱 그런 기절이 생각났기 때문에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 챕터는 조금 긴데 제가 제 생각에는 논어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성진을 묘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기절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좀 길지만 적어왔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제자인 자로, 증석, 염류, 공소화. 공자 제자들이에요. 공소화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우리처럼. 지금 우리처럼.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해서 나를 염두에 두지 말아라. 평상시에 너희는 맨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너희를 알아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직선적인 그런 제자입니다. 자로가 급히 대답하였습니다. 술의 천대를 가진 제후국이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의 기근까지 더한다고 해도 제가 다스리면 3년이면 백성들을 용맹하게 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공자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제자에게 또 물어봐요. 부야, 너는 어떠하냐? 그랬더니 염류라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사방 60, 70리나 50, 60리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리면 3년이면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과 같은 일은 다른 군자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가 너는 어떠하냐? 하고 다른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소화가 대답하기를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의 일과 회동할 때 현단의 옷과 예간을 쓰고 그 의례를 조금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제자인 점이라는 제자에게 물었어요. 점아 너는 어떠하냐? 했더니 점은 증석이라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증석은 그 사이에 계속 검은고를 타고 있었나 봐요. 검은고 타던 소리가 느려지더니 쨍그랑하고 채를 놓고 일어나서 저는 세 사람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뭐가 문제인가? 각자 자기 뜻을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였어요. 증석은 대답하였습니다. 늦은 봄에 봄옷이 마련되면 5, 6명의 청년들과 6, 7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쐬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공자는 아 하고 감탄하며 나도 점과 생각이 같다 라고 하였다. 라는 기절이 논어에서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제 느낀 점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세상은 힘을 위주로 돌아가는 패권 정치가 주를 이루고 세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춘추전국 시기라서 인한 정치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정치를 할 기회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는 하였고
스승인 공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가슴에 쌓아두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은가. 누나 맨 첫 마리에 나온 기절입니다. 이런 말로 달래야 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제자들이 주위에 있으니 만약 천자가, 제후가, 혹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아준다면, 그래서 나를 높은 지위에 임명해줘서 내가 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만약이라는 상상을 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만약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똑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 4명의 공자 제자들은 매우 모범적이면서도 각자 다른 자기 성향대로의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 명은 유학의 이상대로 인한 정치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 결과도 낙관적으로 보았고, 다른 한 명은 스케일은 좀 작았을 뿐 동일한 지점을 지향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똑같은 국가에 이르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의 예학의 일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만이 사회 전체의 차원이 아닌 자신의 소박한 생활상의 지향을 말하였고, 공자는 이 제자에게 적극 찬성하는 뜻을 표하였던 것입니다. 증석은 예와 음악을 말하기 전에 이미 검은고를 타는 음악을 자기 생활 속에 끌어들이고 있어서 이때 이 자리에서도 이미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늦은 봄날의 꿈같은 소풍을 말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그대로 하고자 했던 일을 포기하는 즉 탈정치를 꿈꾸는 일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얼핏 유학의 취향을 떠난 이야기에 공자가 감탄한 것은 그러나 문자 그대로 노장식의 무의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혹은 자신이 구한 직분에 맞는 일에 이미 최선을 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더 이상 만약이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일에 진심을 다한 상태,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문제 삼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미 내성 외양의 지향을 자기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봄옷을 갖추어 입고 간 소풍의 여유로움, 목욕하고 바람 쐬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는 일상의 평화로움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래서 공자는 나도 그러고 싶다고 답하였던 게 아닐까요? 나는 논어가 묘사하는 이 기절은 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랜 시간 저희 곁에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오랜 시간 저희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밤 봄옷이 마련되면 5, 6명의 청년들과 6, 7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묘사된 봄소풍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